저는 이분을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을 모시고 싶지 않은데. 이해해요, 나는. 네. 바꿔줘요. 아니, 일단, 가만히 있어요. 일단 서울대 법대 교수. 너 진보적이야.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목소리도 좋아. 그러면 이름이라도 태국이든가. 근데 총수가 훨씬 재밌어. 사진을 보세요. 비스듬한 각도 이거. 어? 조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말이죠. 사진을 찍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찍어요. 보통 알려진 분들은 다 이렇게 찍는데 교수님 각도가 비스듬해요. 이렇게. 법대 현재 교수예요. 그런데 현재 교수로 SNS나 이런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시거든요. 얼굴 보니까 더 잘생겼네. 아. 일로 보지 마시고 절로 보세요. 혹시 그런 발언 때문에 교수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속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마이크에 필터 넣어주세요. 헬륨가스 목소리 나오게.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의 뭐 대부분은 보수적이시죠, 사실은. 매우 보수적이신데 뭐 제가 진보적이라서 전 서울대학교 2001년에 채용되었는데 진보적인 이유로 저를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지. 뭐 내치지 않은 이유는 학교 내의 문법, 학교 내의 요구를 제가 일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여의도에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정치인처럼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제 친구 선후배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직 국회의원들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옛날 옛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주로 학교에 있습니다. 자랑을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그러면은 교수님도 정년 보장이 돼 있나요?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은 아무나 해주나요? 아니 그렇게 잘난 찬스를 또 주면 어떡해요. 잘난 척할. 물론 법적으로 보면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년 보장의 의미는 통상 한 편도 안 쓴 분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약 한 45편 정도 쓴 것 같아요, 논문은. 뭘 놀래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나를 봐. 교수님들은 저쪽 보시고. 마침 그 김여경 교수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서울대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법대 교수로 채용될 움직임이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치 공세냐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서울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 내부 사회에서 있었던 이제 저희가 들었던 것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째는 이분은 그 의과대학 즉 단과대학에서 뽑아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저를 뽑을 때 같으면 전 2001년에 단과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전공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본부에 올리면 본부에서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공지가 되면 지원자를 받아서 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 등등에서 이제 뽑아달라고 본부에 요청한 바가 없었어요. 티오가 생겨서 뽑아달라 이건 아니었다. 애초에. 갑자기 위에서 생긴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나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경 교수 말고 다른 케이스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외 대학의 교수를 하시면서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큰 상을 타셨다. 이 정도 되면 특채할 경우가 있고요. 근데 김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법대 얘기는 법대 내부에서도 이 소문으로 도는 겁니다. 갑자기 법대에서 법대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법대 선생님들이 뭐 저를 포함해 좀 깐깐하기 때문에 아마 법대에는 전혀 얘기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으로 옮겨갔다가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러 전공을 바꿔 나가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의대 교수님들이죠.
다른 쪽은 이 진행되는지를 최근에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인사 사항은 극비입니다. 근데 공개가 되면서 의대 교수님들은 다 내부적으로 경론이 있은 걸 알고 있었고, 당시 시점에 그 의대 교수님 몇 분이 이메일을 그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보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네, 그게 최근에 공개되었던 그 의과대학을 사랑하는 교수 모임 그 이메일이 요번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지만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안철수 당시, 지금 안철수 후보님, 그 다음에 김미영 교수님이 이제 1+1 패키지로 오셨는데. 확실합니까? 1+1 패키지로 온 게 아니,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이 땅이 워낙 커서 배우자를 같이 채용하는 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 역사상 두 분이 동시에 정년보장으로 채용된 거는 서울대 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안철수가 탈당했고,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이 과정 전반에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 전에 있었어요. 당을 혁신하자. 그럴 때 혁신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때. 장으로 제안받았는데 제가 거절하고 김상곤 위원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워딩을 그때 날리셨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안철수는 차라리 탈당해라. 실제로 탈당했잖아. 이 사단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였죠. 근데 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당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신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안철수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안 의원이 거절하셨고, 또 저에게도 그런 얘기가 와서 저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혁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10차에 걸쳐서 계속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든 혁신안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등 모든 공식적 절차를 다 거쳐서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됩니다. 그게 지금의 당헌 당규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해서 당헌 당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공식 절차를 다 지키고 토론을 다 거치고 있는데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 없고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안 의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 논쟁하는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 안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님은 그 지금 말하는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전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결정이 나면 그날 오후에 틀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시도 굳이 얘기하면 큰 그 세력의 수장이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당시 느낌으로 이제 탈당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탈당하실 것 같아.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죠. 몰아내신 거야. 그때 전혀 저 몰아내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당시에 탈당을 안 하시고 혁신위가 통과했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했다면 과거 이제 더민주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거의 안희정 지사 같은 정도의 힘과 역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하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 저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드셨고, 일종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셨잖아요. 그분 표현대로. 국민의당을 창업하셔서. 은근히 디스하시는 거야.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 즉 탈영했다가 원대 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전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속에서 우리 헌법에 정당의 자유와 정당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고보조금 우리가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당에 줍니다. 그러려면 저런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나왔다가 세불리안에 들어갔다가 게다가 자기 당의 절차에 따라서 유세하고 경선에서 합법적으로 뽑은 유승민 후보에다가 13명이 등에 칼을 꼽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주 황당한 거죠,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당 내에서, 사실 조그만 동아리에서도 룰이 있잖아요? 거기서 룰을 얘기하면 논쟁을 해서, 합의를 하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타일이 다르구나 알았어요. 또는 제가 법률에 법과 규칙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법과 규칙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디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얘기하다가 말도 막히고 그래. 나를 봐! 교수님들은 저쪽 보시고. 마침 김매경 교수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서울대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법대 교수로 채용될 움직임이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치 공신이야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서울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 내부 사회에서 있었던 이제 저희가 들었던 것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째는 이분은 의과대학 즉 단과대학에서 뽑아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저를 뽑을 때 같으면 전 2001년에 단과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전공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본부에 올리면 본부에서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공지가 되면 지원자를 받아서 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 등등에서 이제 뽑아달라고 본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여의도에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정치인처럼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제 친구 선후배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직 국회의원들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옛날 옛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주로 학교에 있습니다. 자랑을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그러면은 교수님도 정년 보장이 돼 있나요?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은 아무나 해주나요? 아니 그렇게 잘난 찬스를 또 주면 어떡해요? 잘난 척할. 물론 법적으로 보면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년 보장의 의미는 통상 한 편도 안 쓰는 분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약 45편 정도 쓴 것 같아요. 논문은. 뭘 놀래고 그래? 이 사람들이 법대 현재 교수예요. 그런데 현재 교수로 SNS나 이런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시거든요. 얼굴 보니까 더 잘생겼네. 일로 보지 마시고 절로 보세요. 혹시 그런 발언 때문에 교수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속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마이크에 필터 넣어주세요. 헬륨 가스 목소리 나오게.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보수적이시죠, 사실은. 매우 보수적이신데 제가 진보적이라서 전 서울대학교 2001년에 채용되었는데 진보적인 이유로 저를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지. 내치지 않은 이유는 학교 내의 문법, 학교 내의 요구를 제가 일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을 모시고 싶지 않은데. 이해해요, 나는. 네. 바꿔줘요. 아니, 일단, 가만히 있어요. 일단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진보적이야.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목소리도 좋아. 그러면 이름이라도 태국이든가. 근데 총수가 훨씬 재밌어. 사진을 보세요. 이 비스듬한 각도 이거. 어? 조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말이죠. 사진을 찍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찍어요. 보통 알려진 분들은 다 이렇게 찍는데 교수님은 각도가 비스듬해요. 이렇게. 정부에 요청한 바가 없었어요. 티오가 생겨서 뽑아달라. 이건 아니었다. 애초에. 갑자기 위에서 생긴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나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경 교수 말고 다른 케이스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외 대학에 교수를 하시면서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큰 상을 타셨다. 이 정도 되면 특채할 경우가 있고요. 근데 김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법대 얘기는 법대 내부에서도 이 소문으로 도는 겁니다. 갑자기 법대에서 법대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법대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 좀 깐깐하기 때문에 아마 법대에는 전혀 얘기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으로 옮겨갔다가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러 전공을 바꿔 나가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의대 교수님들이죠. 다른 쪽은 이 진행되는지를 최근에 이렇게